안녕하세요. 세계 주식 일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2주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마무리가 좋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의 그 어려움들을 말끔히 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가 좀 도와주고 있죠. 양시장 나란히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도 김포공항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떤가, 여행 항공주들도 슬슬 분위기가 좀 나고 있어서 가봤더니 정말 예전에 한창 휴가철에 붐비는 그런 공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 수요가 이제 국내, 특히나 뭐 제주도라든지 근래 들어서 뭐 여기 동해 쪽, 뭐 강릉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국내 여행이 크게 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던 LCC사들도 생겼어요. 이 얼마 전에 세계 LCC사에 대해서 또 면허도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국내 여행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뭔가 방구석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주식 일주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나라로 여행을 떠날지 알아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 좀 해볼게요. 한 주 만에 이 세계 주식 일주를 잊으신 건 아닌지. 원래는 매주 월요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못해서 제가 한 주를 좀 띄워먹긴 좀 그렇고, 그래서 날짜를 살짝 옮겨서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보시니까 올리브 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제주도 다녀오셨구나 해주셨는데, 조금은 일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는, 사실 매일 이렇게 좀 달리다가 보면은 리프레시도 필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도 6시간 30분 하루 온종일 이렇게 보고만 있는 날보다는 점심 맛있게 먹은 날이 좀 더 이렇게 에너지도 솟고 그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금들판님 이렇게 와주셨고요. 아직 보고 계시는 분들 게시판에 좀 저도 있어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국가로 떠나볼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나라들 소개를 이미 해드려서 제가 사실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잘 알려진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들 이미 해가지고 제가 점점 소스가 고갈되고 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함께해 주세요. 국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보시죠. 참고로 오늘 퀴즈 약간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식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 드셔보신 분, 혹은 뭔가 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크레인 머핀님, 빵또한님, 그리고 마임님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뭔가 더 활기차졌다고 빵또한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시간이 조금 리프레시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힌트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 빨간 국입니다. 이거 먹는 거고요. 오늘 살펴볼 그 국가의 전통 음식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엽떡인가요? 해주셨는데, 이거 엽떡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엽기 떡볶이라고 정말 매운 떡볶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좀 그거 같기도 하네요. 그 빛깔이 나는 그런 국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마토 퓨레라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똠양꿍인가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엽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사실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엽떡 이걸 한 3알 정도, 떡볶이 한 알이거든요. 3알 먹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매운 음식일까요, 과연 이게? 첫 번째 음식 힌트 나가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뭐 국가로는 대만일까요? 헝가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 정답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힌트부터 좀 쉬워집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인물 힌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을 여행할 당시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 여성분에 대한 사진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강경한 표정으로 연설 혹은 뭔가 발표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누구일까요? 뉴스를 많이 좀 장식을 했기 때문에 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얘기를 해드리면 그 사람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인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잘 몰랐었거든요. 뉘신지 마임님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인물 힌트입니다. 그 나라, 최근 들어서 이 나라와 관련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남성분, 건장한 남성분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알쏭달쏭 하신가 봐요. 제가 최근에 힌트 좀 어려워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좀 어렵게 드렸는데 슬슬 감이 잡히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냥 드리는 힌트죠. 거의 정답 수준의 힌트.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뭘까요? 다 아시죠? 앱솔루트 보드카, 그리고 그레이구스 보드카, 스미노프 보드카, 그리고 중간에는 그 나라 말로 써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맑고 청량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료, 바로 주류입니다. 보드카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놔 줬는데 아마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정답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좀 써주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그 남성분 힌트에서 초면입니다만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마지막 이 힌트에서 러시아라는 걸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힌트에서 맞춰주신 것처럼 오늘의 여행 국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로 떠나볼 거예요. 그래서 세계 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 붉은 국 있잖아요. 이 붉은색은 토마토 색깔이 맞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퓨레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러시아가 좀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국, 탕 같은 걸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소고기 넣고 토마토 넣고 여러 가지, 그리고 살짝 이 붉은빛이 비트라는 이 채소 아시죠? 이 비트, 그 야채를 활용을 해서 국을 끓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탕 같은 그런 맛이라고 하는데 보르쉬라는 음식이래요. 러시아 대표 전통 음식.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남성의 힌트는 뭐냐면은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얼마 전에 이 야권 운동가입니다.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독살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감옥에 지금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독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러시아로 온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국민적인 지지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현 정권과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 운동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민중 운동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 정권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마신다고 해요. 보드카 하면 생각나는 국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투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러시아의 주식시장 하면은 뭔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러시아 증시,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체라든지 이런 자료를 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러시아를 선정한 이유는 근래 들어서 국내에서도 철광석이나 이런 유가,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지하자원 많은 나라 그 증시도 분명히 좋을 텐데 라는 생각에 이 러시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열심히 좀 자료를 취합해봤는데 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이 증권거래소가 단일 증권거래소는 아니고 복수인데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메인이고 여기를 대표하는 지수는 RTS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같은 건데 잠시 후에 이 지수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최근에 추이까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수, 그러니까 회사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00여 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2,000개사가 넘잖아요. 이것의 10%밖에 안 되니까 상장 업체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사이즈를 보더라도 1,000조가 안 됩니다. 783조 정도에 불과해서 이 러시아의 증시는 사실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회사도 적고 그리고 시가총액 사이즈도 상당히 적은 그런 국가에 속해요. 여러분들의 반응 쭉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스푸트니크 V 가자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러시아를 고른 이유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는데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신을 얘기를 하면은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푸트니크 V를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러시아의 이 나라 연방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이 개발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외 투자할 때 국내에서도 이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잘 갔잖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이걸로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종목을 막 찾았는데 그래서 해외에 상장돼 있는 관련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러시아 증시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요.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금융 사기 사건이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3M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국내로 따지면 약간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민들이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되게 활발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주식은 할 게 못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손을 떼면서 떠난 주식 투자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러시아 증시는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래 시간 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증권거래소를 발전시키려고 별의별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거래 시간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국가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 24시간 하잖아요. 아니고 보통은 이 해외 증시 보면 9시 아니면 10시 구간대 개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러시아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거래 시간을 늘려보자 해서 최근에 3시간 앞당겼대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6시 45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시간으로 치면 우리의 2배 가까워요. 자그마치 12시간에 육박하는 거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시차가 6시간 정도 나니까 오후 1시 정도에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황금들판님께서 아이고 너무 일찍 여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거래 시간 엄청 기네. 저희 지금 이 시간에 세계 주식 일주에서 봐드린 국가들 가운데서 이 러시아가 거래 시간이 가장 깁니다. 12시간 하는 나라를 못 봤어요. 네, 이렇게 러시아의 주식시장 거래 시간은 굉장히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증시, 이 RTS 지수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회복 국면에서 대체로 국가들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러시아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2012년도 즈음에 1700선 라인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0년 차트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수준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도 아직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물론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박매실님 너무 나빠요 해주셨는데 거래 시간 긴 거 나쁘다고요. 네, 증권사 직원들도 힘들고 김밍밍님 더 힘들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저도 이 생각은 못했는데 마인님께서 러시아는 아침에도 어둑어둑할 텐데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렇네요. 러시아가 추운 나라라서 낮이 좀 짧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뭔가 해 뜨기 전에 출발했다가 해 다 지고 나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해보기 힘들겠네요. 뭐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러시아 기업 써주세요. 러시아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딱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 기업을 이게 기업인가 아니면 제품인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생각나는 유일한 업체가 저는 가즈프롬이었습니다. 가즈프롬. 이 업체는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몇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서 가즈프롬 정도만 생각이 났고 나머지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시가총액 탑5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러시아 기업 하면은 딱 생각나는 업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러시아의 기업 시가총액 탑5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자원이 많은 나라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지하 자원과 관련된 업체들, 그 섹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총 상위에서도 대체로 그런 업체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가 금융업종이 있는데 이 금융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게시판에서도 러시아는 백신밖에 없네요. 노후 부자되기님께서 생각나는 기업이 없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공부라고 하면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렵죠. 그냥 알아보기 좀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기. 러시아의 시가총액 탑5 스베르크 방크, 가즈프롬, 로스네스트, 노바텍, 노릴스크, 니켈 들어보신 업체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좀 우리에게는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있고 제가 그나마 좀 들어봤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즈프롬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에 금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스베르크방크.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금융주들은 꽤 시총이 크더라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금융기업이 현재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가즈프롬이 1위였어요. 그런데 1, 2위 시총은 별로 격차가 안 나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즈프롬이 시가총액 2위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 업체예요. 천연가스, LNG 이거 잠시 후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로스네스트는 석유입니다. 석유. 그래서 다 이렇게 뭔가 지하자원 쪽이에요. 천연가스,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맨 밑에 니켈이 있습니다. 니켈. 요즘에 뭐 NCM 계열 뭐 이런 얘기하면서 2차 전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니켈 이제 많이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니켈을 캐가지고 파는 이 업체가 시가총액 탑5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요즘의 흐름과 좀 맞물리는,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몇 개의 기업을 좀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4위에 있는 노바텍이란 기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바텍 같은 경우 국내 상장되어 있는 노바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업 가즈프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샤르돈 TV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러시아 400만 원 정도 번다고요? 러시아 어떤 걸로 400만? 그냥 뭔가 이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과자가 의외로 맛있다고요? 러시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가즈프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러시아의 국영 이 천연가스 업체입니다. 국영입니다. 결국엔 지분의 대부분이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전도 그 사장은 이 나라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대통령도 했던 그 메드베데프도 이 가즈프롬의 CEO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나라 정책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자그마치 20%를 보유하고 있대요. 이거 부럽지 않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늘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열심히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전 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러시아의 캐시카우입니다. 그 나라를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 천연가스 매장돼 있는 거를 막 파가지고 팔아서 러시아 전체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4분의 1이 이 가즈프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즈프롬을 제가 좀 몇 번 들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볼까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라고 우리 테마주 있었잖아요. 남북러 가스관 사업 그리고 뭐 남북 철도 이런 얘기 나오면은 꼭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가즈프롬이 이 가스 판다고 했잖아요. 천연가스 판다고 이거를 갖다가 배로 다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거의 이걸 지도라고 설명드리지 않으면 얼핏 보면 약간 핏줄 같지 않으세요? 러시아부터 유럽까지 거의 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이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가지고 관통해서 내보내면 저절로 돈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사업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이렇게 속속들이 지방까지도 가스관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런
영토 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러시아가 그럼 너네 천연가스 안 준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이 가스관을 보면서 가스관 하나만 딱 막아버려도 뭔가 이런 동맥경화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딱 막힌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짜배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배도 LNG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 가즈프롬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한다 말만 하고 아직 건설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핏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 러시아의 맨 아래쪽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북한을 통해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 안 통할 거면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저로 해서 연결을 하든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LNG 가운데서 6%가 러시아산이고요. 지금은 배로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을 연결을 해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참고로 러시아, 일본 가스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즈프롬은 거의 뭐 유럽과 아시아권역까지 이 LNG를 도맡아 한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가즈프롬 그럼 주가는 어떨까요? 그렇게 뭐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진 않는데 현재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좀 크게 주목받았다라는 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만 볼게요. 니켈도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시가총액 5위에 자리 잡고 있는 노릴스크 니켈입니다. 노릴스크라는 업체가 있고요. 여기에서 니켈하는 사업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니켈, 이 노릴스크 니켈 아니면 노르니켈 이렇게도 부릅니다.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 업체고요. 러시아는 무슨 복이에요? LNG도 있고 니켈도 이렇게 많대요. 이 업체를 제가 주목한 이유는 이 BOA에서 러시아의 투자 유망주 5개 업체를 작년에 꼽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아요. 신기하죠? 신용등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노릴스크 니켈이 파란색 라인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신용등급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무디스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의 신용등급은 BAA3고 노릴스크 니켈은 그보다 2단계 높은 BAA2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릴스크 니켈 그렇다면은 니켈 가격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근래 들어서 니켈 가격이 좀 어땠나 한번 좀 볼까요? 니켈의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지금 이건 5년짜리 차트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니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2015년도, 6년도 그때는 8,000달러? 네, 8,000달러였네요. 톤당 8,000달러인데 지금은 18,000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차전지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올랐나 봐요. 그래서 노릴스크 니켈의 주가도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거의 뭐 이렇게 뭐 출렁거림이 없어요. 쭉 거의 45도 각도에 선 하나 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노릴스크 니켈은 이렇게 최근 5년 사이에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자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낼까? 그리고 한편으로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맞다 또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일러 업체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인기래요. 그래서 한창 뭐 경동나비엔 이런 업체들 실적에서 러시아 매출이 되게 중요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 보일러 얘기도 좀 해주고 계시고 가스비 콘덴싱이요. 네, 맞아요. 우리는 겨울에 보일러 좀만 많이 떼도 가스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가스비 쌀 것 같아요. 저도 가스비까지 알아보진 않았는데 가정용 가스비는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 이런 국가들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근데 참고로 살펴봤는데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KB증권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각 증권사들도 직접 투자의 루트를 좀 열어놓기 때문에 좀 더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한 번 더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직접 투자의 방법보다는 간접 투자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뭐냐면
보면 ETF라든지 펀드 이런 게 활발해요. 직접 투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러시아 이 국민들도 잘 안 하는데 해외에서 하기는 더 어렵고요.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러시아와 관련된 펀드는 30여 개 정도 현재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미국의 ADR 형태로 미국 예탁 주식 형태로 미국 증시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러시아 기업들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게시판에 러시아의 가스와 관련된 내용 되게 많이 적어주시네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한국 가전제품만 쓰는 러시아 해주셨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가전제품 상당히 좀 선호하나 봐요. 저도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아갑니다. 어떠세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가깝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몰랐던 사실을 좀 아셨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좀 될 것 같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곳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팔자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